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2025년 현재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 국민임대주택에 대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상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혹시 현재 전세나 월세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거나 내 집 마련의 첫걸음을 고민하고 계신다면 오늘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미리 눌러주시면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집을 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국가재정과 국민주택기금을 지원받아 건설된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한 주택입니다. 시중 임대료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어 많은 분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30년이라는 기간이 얼마나 긴지 아시죠? 결혼해서 아이 낳고 키우면서 정말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임대주택 신청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란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 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세대주, 세대주의 배우자, 그리고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중 누구 한 사람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합니다. 이 중 1인이 대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주의하실 점은 민법상 미성년자는 원칙적으로 공급 신청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직계존속의 사망이나 실종 선고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해야 하는 미성년 세대주이거나 부 또는 모가 외국인인 한부모 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세대주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소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댓글로 여러분의 가구 구성을 알려주시면 맞춤형 정보를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기준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25년에는 2024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데이터가 적용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구원 수에 따라 적용 비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1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90% 이하, 2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80% 이하, 3인 이상 가구는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여야 합니다. 2025년 적용 기준인 2024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금액을 살펴보면 3인 가구는 월 533만 8,881원 이하, 4인 가구는 월 600만 4,662원 이하, 5인 가구는 월 632만 1,734원 이하입니다. 이 금액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을 합산한 것으로 세대주 혼자만의 소득이 아닌 가구 전체의 경제력을 평가하는 기준입니다. 예를 들어 김씨 가족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김씨는 부부와 초등학생 자녀 1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입니다. 김씨의 월급이 350만원, 배우자의 월급이 180만원이라면 가구 전체 월평균 소득은 530만원이 됩니다. 이는 3인 가구 기준인 533만 8,881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소득 기준을 충족하게 됩니다. 소득 산정 시 중요한 것은 만 19세 이상의 성년자만 소득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즉,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득인 배당소득이나 이자소득 등은 가구 소득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원천 징수형 수증상의 총급여액을, 사업자의 경우 전년도 소득금액 증명 원본상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최근 1년치라는 표현을 많이 보셨을 텐데 LH 공식 기준은 명확히 전년도 소득 기준입니다. 2025년 신청 시에는 2024년도 소득금액 증명서로 심사받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음으로 자산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국민임대주택 신청을 위한 자산 기준은 더욱 명확하게 설정되었습니다. 총 자산 한도는 3억 3,700만원 이하입니다. 이는 세대 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자산을 합산한 기준으로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일반 자산을 모두 포함하되 부채는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자동차 한도는 3,803만원 이하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는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만 적용되며 장애인 사용 자동차나 국가유공자 상위 1급부터 7급까지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은 제외됩니다. 실제 사례로 설명해드리면
박 씨 가족은 아파트 한 채를 시가 2억 8천만 원에 소유하고 있고 5년 된 중형차 한 대의 가치가 2,500만 원, 예금이 3천만 원 있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 1억 원 남아있다면 총 자산은 2억 8천만 원 더하기 2,500만 원 더하기 3천만 원 빼기 1억 원 하면 2억 500만 원이 됩니다. 자동차는 2,500만 원이므로 둘 다 기준을 충족합니다. 자산 산정 시 부동산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자동차는 보험개발원의 차량기준가액을 참고하여 산정합니다.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 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공급되는 주택의 규모를 살펴보면 국민임대주택은 주로 전용면적 39, 49, 59제곱미터 규모로 공급됩니다.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 제한되어 있어 소규모 가구에 적합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단독세대주의 경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임대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는 주거공간의 효율적 배분을 위한 정책적 판단입니다. 국민임대주택의 가장 큰 매력은 바로 임대 조건입니다. 기본 계약은 2년이지만 2년마다 재계약이 가능하여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주는 큰 장점입니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60에서 80% 수준으로 책정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 지역 기준으로 평균 보증금 3,700만 원, 월 임대료 28만 원 정도로 일반 전세나 월세에 비해 상당히 저렴한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 씨는 강서구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데 49제곱미터 아파트에 보증금 4,200만 원, 월세 32만 원으로 살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 일반 임대주택이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70만 원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정말 큰 혜택이죠. 신청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면 국민임대주택 신청은 주로 인터넷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의 장점은 24시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는 점과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인터넷 신청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입주 희망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장소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 선정은 가점제로 이루어집니다. 소득 수준, 부양가족 수, 주택 청약 종합저축 가입 기간, 해당 지역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순위를 매깁니다. 특히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인 무주택 가구에게는 우선 공급 혜택이 주어진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가점 산정 방법이 궁금하신지 아니면 구체적인 신청 절차가 더 궁금하신지요? 가점 산정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세대주 나이, 부양가족 수, 당해 주택 건설 지역 거주 기간,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여부, 미성년 자녀 수, 청약저축 납입 횟수 등이 모두 점수로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35세 세대주가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고 해당 지역에 5년간 거주했으며 청약저축을 36회 납입했다면 상당히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정 씨는 부천시에서 7년간 거주하면서 청약저축을 꾸준히 납입했고 3세 딸 하나를 키우는 3인 가구였습니다. 가구 소득이 480만 원으로 기준에 적합했고 지역 거주 기간과 청약저축 납입 이력 덕분에 높은 가점을 받아 작년에 성공적으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었습니다. 2025년 현재 적용되는 주요 변경사항을 살펴보면 소득 기준은 2025년 1월 1일 입주자 모집 공고문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자산 기준은 2025년 2월 27일 입주자 모집 공고문부터 적용됩니다. 이러한 변경사항은 정책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것으로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해당 시기를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모든 기준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고문에는 해당 단지의 구체적인 조건과 절차가 상세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중 상위 1에서 7급자, 보훈보상 대상자 중 상위 1에서 7급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신체장애 등급 1에서 14급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중 경도장애 이상의 장애 등급자 등은
우선 공급 대상이 됩니다. 신청을 준비하실 때 필요한 서류들도 미리 챙겨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건강보험 자격득 실확인서, 재산세 과세증명서, 자동차 등록증 등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고 모두 공고일 이후 발급된 최신 서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2025년 국민임대주택 지원 자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주택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서 무주택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소득 기준과 자산 기준이 있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조건에 해당하신다면 반드시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최장 3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는 점은 다른 임대주택 제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큰 장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민임대주택 신청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꾸준한 준비가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청약저축을 꾸준히 납입하고 해당 지역에서의 거주 기간을 늘려가며 자신의 소득과 자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두는 것이 핵심입니다. 신청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실제 신청 시에는 반드시 최신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자신의 조건을 정확히 파악하여 체계적으로 준비하신다면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공유도 부탁드립니다. 국민임대주택이 여러분의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든든한 디딤돌이 되기를 바라며 오늘 가이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